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 마오쩌둥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14억 인구를 통치했던 절대 권력자의 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기보다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생전에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07년 14살의 나이에 봉건적 사상을 가진 아버지의 강요로 6살 연상의 리바오상과 결혼했지만 별다른 애정이 없어 곧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1920년 창사 제1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장 시절 은사였던 양창지의 딸 양카이 후이와 재혼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녀가 장제스에게 잡혀 처형당하면서 다시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리민의 어머니 허쯔전입니다. 1928년 진강산 시절 35세 마오쩌둥은 당시 19살이던 혁명투사 허쯔전과 결혼했습니다. 허쯔전이 진강산에서 닭 2마리와 술 2병을 들고 마오쩌둥을 위문하러 간 것이 인연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은 그야말로 혁명과 사랑으로 뭉친 부부였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훗날 문화대혁명의 핵심 인물이 되는 장칭으로 그녀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리너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딸 리미는 1936년 겨울 산시성 바오안현의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예안에 정착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듬해 말 임신 중이었던 허쯔전이 마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소련으로 떠났습니다. 소련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곧 세상을 떠났고 낙심한 허쯔전이 적적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마오는 4살이 채 안 된 딸 리민을 엄마 곁으로 보냈습니다. 리민이 소련에 도착했을 때 허쯔전은 마오의 첫 번째 부인 소생인 마오아닌과 안칭 형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리민은 이마노프에 있는 국제아동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뇌리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보육원 강당에는 국제주의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주더도 있고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리민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오빠들이 아버지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주석처럼 위대한 인물이 내 아버지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1947년 모녀는 귀국해 2년간 하얼빈에 머물렀습니다. 1949년 봄 13세의 리민은 흥미로운 편지 하나를 마오 주석 앞으로 보냅니다. 중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석이 나의 친아버지이고 내가 주석의 친딸이라고들 합니다. 나는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주석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석이 내 친아버지가 확실한지 내가 주석의 친딸이라는 말이 맞는지 빨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주석이 있는 곳으로 가겠으니 나를 데리러 와라. 리민의 편지를 받은 마오쩌둥은 통역을 불렀습니다. 이날 마오의 러시아어 통역은 리민의 편지를 중국어로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오는 박장대소했습니다. 나를 닮아 이런 일에는 성질이 급할 게 분명하다. 빨리 회신 안 했다간 큰일 난다며 그 자리에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 편지 봤다. 너는 내 친딸이고 나는 내 친아빠다. 많이 컸겠구나. 생각만 해도 기쁘다. 빨리 아빠가 있는 곳으로 오기 바란다. 수신자는 갓난아기 때 부르던 애칭 자오자오였습니다. 마오는 봐라. 이제 우리 집안에도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딸, 아버지 곁에서 자란 딸 장칭혜. 외동딸 리너는 1940년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일 전쟁으로 나를 지새우던 시대였지만 아버지 옆에서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오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휴식을 권하지 못했지만 리너만은 예외였습니다. 아빠, 우리 산보하러 가자고 손을 잡아 끌면 군말 없이 싱글벙글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리너는 사람들이 마오의 눈치를 볼 때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저 난리들이야.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해시태그 의미 깊은 이름들. 1949년 초여름 마오쩌둥은 허쯔전의 동생 허이를 하얼빈으로 보내 리민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허쯔전은 당의 지시에 의해 상하이로 내려가 정착했고 리민은 장칭의 소생인 리너를 처음 만났습니다. 마오쩌둥은 애칭으로만 불리던 두 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적게 하고 해야 할 일은 민첩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며 논어에 나오는 민과 누를 한자씩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은 마오가 아닌 리를 쓰게 했습니다. 마오는 국민당의 체포를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리더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당 최정예 부대의 맹공을 피해 예산을 포기하고 철수할 때도 떠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와 발음이 같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 철학.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했을 때 리민은 13세, 리너는 9세였습니다. 두 딸은 중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된 아버지와 함께 중난아이에 살며 난생 처음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오는 두 딸의 생활 방식이나 학교 공부에 관해 엄격할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오쩌둥 주석 집안의 아침 식사는 죽 한 그릇, 만두 한두 개의 장아찌가 고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보낸 커피 우유를 몰래 마시다 부친에게 들켜 가족 전원이 가족회의에서 훈계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틈날 때마다 주입시켰습니다. 이는 자신이 봉건적 사상을 가진 아버지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한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민은 대학 시절 사귀기 시작한 해방군 포병 부사령관 콩종조우 아들 콩링화와 연애 결혼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귀는 남자의 부모가 뭘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 바람에 남자 쪽에서 짜증을 낸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1959년 마오쩌둥은 리민의 결혼식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은 대취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리너는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옆에서 오래 생활한 탓에 시와 사에 능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법도 마오쩌둥과 장칭의 가르침으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1965년에 졸업한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의 기관지 해방군보위, 기자 등으로 근무했으며 문화대혁명 때는 문혁 조반파로 대자보 활동을 하면서 27살의 나이로 해방군보의 편집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소 직원과 결혼했지만 문화의 차이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3년 공산당 제1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이후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두 딸의 삶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마오쩌둥의 딸 리너가 중국의 유명 시인인 아이칭의 부인 가오잉에게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이칭 선생이 고난을 겪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는 마오의 후손이 마오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딸들은 아버지 생전에 특권을 누린 적이 없고 사후에도 물려받을 만한 유산이 없었습니다. 마오는 두 딸이 과학자나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문학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노동자가 되어 자력갱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재 리미는 70대 중반의 나이로 완전히 평민으로 돌아와 길거리를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도 마오쩌둥의 딸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 화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인민해방군에서 근무했으며 1959년 아버지 마오의 주례로 동창인 콩링화와 결혼해 스라의 쿵지닝과 쿵둥메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지닝은 현재 언론 매체에 근무하고 있고 딸은 현재 베이징에서 마오가 살았던 중난아이의 거처인 취샹수의 이름을 딴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박한 생활 태도는 리민에게도 전해져 그녀는 스라에 둔 일남일녀의 옷을 제대로 사지 않은 채 아들은 남편의 옷을, 딸은 오빠의 옷을 다시 물려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70년대 풍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리너 역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는 모친 장칭이 가택연금에 처해진 뒤 장칭의 곁에서 병간호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1991년 장칭이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에도 더욱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리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마오 주석이 평생을 인민을 위해 복무한 것도 존경할 일인데 딸이 아버지의 후광을 기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반응입니다. 20세기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마오쩌둥의 딸들이 권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특권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권력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리민과 리너, 이 두 여성의 삶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오쩌둥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평범함을 선택한 이들의 용기 있는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